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오늘은 황정은 작가의 야만적인 앨리스 씨를 가져왔습니다. 문학동네 출판입니다. 야만적인 앨리스 씨는 어머니의 폭력과 폭력에 무관심한 아버지와 이웃 속에 있는 앨리시어의 이야기입니다. 야만적인 앨리스 씨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너무도 가까이 그려내서 읽는 내내 불편하고 앨리시어와 동생의 대화를 통해 폭력이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며 인상 깊게 본 광고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그림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어린이 중 70%는 다시 가정폭력을 대물림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소리입니다. 먼저 자신의 상처에 갇혀 앨리시어와 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앨리시어의 어머니 얘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추웠을 것이다. 눈 속에 알몸으로 서 있어야 했던 밤에 그녀는 추웠을 것이다. 속옷 정도는 입었을 것이다. 여자아이니까 그 정도는 남겨두었을 것이다. 그녀의 가느다란 발은 눈을 밟고 있다. 발가락은 눈이 묻은 채로 빨갛고 발등은 파랗다. 발목도 넓적다리도 거의 따뜻하게 여겨질 정도로 차갑다. 입술 끝은 주먹에 짓눌려 자주 비치고 머리카락은 눈에 젖어 검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행인을 피해 집 뒤쪽으로 돌아가서 굴뚝에 몸을 붙인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생각을 정지하고 머리를 비운 채로 차가운 밤에 박힌 별과 달을 본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버티다가 몰래 집으로 들어간다. 그녀의 형제 자매들과 아버지는 잠들었다. 그녀는 이불 밖으로 조그맣게 빠져나온 어머니의 머리통을 본다. 누구보다도 그녀를 골똘하게 내려다본다. 아버지의 매질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이라 더는 새롭거나 궁금할 것도 없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며 살다가 언제고 죽을 것이다. 그녀는 그보다 어머니가 궁금하다. 어머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왜 내다보지도 않았을까? 왜 나를 들여보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죽고 싶을 정도로 나는 시발 추웠는데 왜 나를 궁금해하지도 않는 얼굴로 자고 있나. 식구들이 저녁으로 먹고 남긴 수제비 냄새와 낡은 이불깃과 잠든 인간들의 냄새가 섞인 따뜻한 공기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시발년이 발아한다. 시발년은 아버지 곁에서 편안하게 잠든 어머니를 내려다본다. 시발년의 어머니는 작고 조용한 사람이다. 일본에서 재봉을 배우고 돌아와 바느질 솜씨가 좋고 순종적이고 난폭한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귀한 사람들처럼 희고 얇은 피부를 가진 그녀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달걀처럼 순진하고 무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랄까. 그녀에 관해 물으면 10 가운데 적어도 9은 그녀를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녀는 훔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다. 부지런하고 어디서나 존재감 없도록 겸손하고 사람들이 웃을 때 함께 웃는다. 그녀가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일 때는 평화롭고 행복할 때다. 기생들과 즐기고 놀다 돌아온 가장이 신문지에 싸서 가져온 쇠고기나 꿩고기로 고깃국을 끓여 식구들이 모두 앉아 그것을 먹을 때다. 그녀는 배부르고 평온하다. 포스트 시발년을 탄생시킨 시발년이다. 이 책은 시발이라는 욕이 적어도 100회 이상은 나옵니다. 욕을 평생 안 하고 살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원 없이 욕을 한번 뱉어봅니다. 다음은 앨리시어와 그 친구 곰이라는 역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의 대화입니다.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루돌프 1, 루돌프 2. 사슴이냐? 그렇게 안 생겼는데. 상징 모르냐? 이걸 뭐에 쓰냐? 아무데도 안 써. 그게 포인트라고 말하며 곰이는 동그란 이마로 흘러내린 곱슬머리를 쓸어 넘긴다. 르돌프 사슴의 영감을 받았다고 그는 말한다. 그거 되게 이상한 노래인 거 아냐? 그래? 르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그래 그거. 가엾을 정도로 왕따를 당하다가 감띠를 쓰고 나니 사랑받게 되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냐?
남들하고 다르다고 놀림을 당하고 외톨이로 지냈잖아. 그러다가 산타한테 뽑힌 거잖아. 산타의 썰매에 묶여 한 자리 차지하게 된 거지. 그러고 나니 사랑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야? 루돌프 코는 그전에도 빨갰는데 이제 그 코가 뭔가 쓸모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비로소 사랑받는 빨간 코가 되었다는 거지. 게다가 길이길이 기억되기까지. 치사한 노래다. 그래, 너 내가 나중에 꼭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뭔데? 감투 쓸 거다. 뭐 하려고? 다른 모든 사슴들한테 니들은 다 멍청이 같다고 말해줄 거야. 그런 말 하는데 감투까지 쓸 필요가 있냐? 필요하지. 필요해. 왜 필요하냐면 그냥 코가 빨간색일 뿐인 사슴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루돌프여야지. 한 자리 하는 루돌프. 다들 그래야 들어줄걸? 그럼 해라. 그래 할 거다. 이 책은 또 엘리시어의 가족, 그중 아버지의 방관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습니다. 엘리시어의 노인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엘리시어의 어머니가 자신의 짐승을 다스리는 동안 그는 한두 번 부근에 나타나서 하지 마라. 애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말리다가 어느 순간 슬쩍 사라졌다. 그는 조용해진 뒤에 돌아올 것이다. 술 냄새를 풍기며 혼자 말하거나 텔레비전을 틀어두고 있다가 엘리시어나 엘리시어의 동생보다 먼저 노곤하게 잠들 것이다. 그는 씨발 영과 겨루지 않는다. 겨루더라도 질 것이다. 그가 늙었고 그녀는 아직 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씨발과 겨루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씨발년은 씨발년일 동안 누구보다도 힘이 세다. 무적이다. 그녀는 자신도 어디론가 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라고 말하며 엘리시오의 동생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찌른다. 태어날 때 겸자에 집혀 서양배를 닮은 굴곡이 생긴 이마를 찌르며 이 병신 같은 대가리를 낳느라고 아래가 터져버렸다고 말한다. 그 고통을 네가 알아? 어미의 고통을 알아? 몰라. 병신 새끼들아. 대답을 해봐. 내 몸은 끝장났어. 너희들이 엄청난 대가리로 끝장을 냈단 말이다. 처음엔 너, 그 다음엔 너를 낳고 나는 자궁을 망쳤다. 여자로서 이렇게 된 몸만 아니었더라도 나는 진작 어디론가 갔을걸. 엘리시어의 어머니의 폭력적인 행동과 언어가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 책은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디까지 왔나? 그대는 어디 있나? 이 책 마지막에 여장 남자의 모습으로 거리에 서 있는 엘리시어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맨 앞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같은 모습으로 엘리시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디 있나? 그대는 어디까지 와 있나? 이 책은 폭력 앞에 침묵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를 등 떠밀며 어디까지 와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시어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처럼 거짓 평화에 그리고 누군가 참아서 이루어낸 화목에 속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폭력적인 가정 환경과 그 가정 환경에 대처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사각지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상담을 해야 한다는 등 폭력 앞에서 간신히 용기를 낸 아이들을 또 한 번 좌절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시어의 동생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없다는 건 엘리시어의 분신 같은 존재라고 여겨지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게 여김을 받다가 쓰러진 동생의 부분을 읽겠습니다. 질식사였다. 기도에 끈적끈적한 모래가 가득해 오니토 속에 묻힌 뒤로도 얼마간 숨쉬려고 노력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모래의 무게로 가느다란 뼈에서도 골절이 발견되었고 그 밖에 도저히 사고의 영향이로고는 볼 수 없는 멍과 긁힌 자국들이 발견되었다. 하수처리장 사고 이후 사흘이나 지난 시점에서 발견된 구타 흔적으로 가득한 미성년의 사체에 관해 세상은 할 말이 많은 듯 보였다.
그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 그의 사체는 왜 그곳에서 발견되었을까? 경찰들이 앨리시어의 노인의 집을 들락거린 뒤로는 앨리시어의 아버지가 자주 시청하는 채널에서 기자들이 나와 고모리를 촬영해 갔다. 앨리시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고모리 이웃들의 윤곽을 보았다. 뿌옇게 처리되었거나 모자이크로 조각난 얼굴을 하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몰랐다. 그 집하고 간격이 멀어 우리 집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알았는데 남의 집 사정이라 개입할 수 없었다. 그 집 애 엄마가 평소에도 사람이 유난하고 쉽지 않아서 애들이 좀 덜 떨어졌다. 그 정도 체벌은 부모 입장에서 솔직히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학대 이 말엔 그런 게 없다. 끔찍한 모성, 상습적인 구타, 가족의 무관심, 비정한 이웃, 우리 사회의 단면, 기타의 평가와 비난이 앨리시어의 집을 중심으로 고모리 일대에 쏟아졌으나 소낙비처럼 한순간이었다. 그리고 잠잠해진 무렵에 앨리시어의 누나와 그녀의 남편이 앨리시어의 아버지를 방문했다. 어색한 침묵과 어색한 대화로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고보상금을 묻고 할 말이 남았다는 얼굴을 하고 돌아갔으니 그들은 조만간 다시 올 것이다. 앨리시어의 어머니는 짐승처럼 운다. 매일매일. 앨리시어가 살던 고몰이라는 동네는 어디에도 없을 수 있고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 마지막 부분입니다. 앨리시어는 이 거리에 있다. 많은 날들을 잊었지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기억하는 채로 이 거리에 머물고 거리에서 잠들고 먹고 마신다. 거리에 딱딱하고 차가운 모서리들이 다 골격은 비틀어졌고 아무렇게나 옷을 주워 입고 무감한 얼굴로 거리를 떠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하게 유리 진열장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여성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 진열장에 비친 그 얼굴은 누구보다도 오래전 그의 어머니와 닮았다. 삐딱한 골격 위에 솟은 조그만 얼굴이 말이다. 웃음이 터질 정도로 닮았다. 그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 얼굴을 들여다본다. 앨리시어는 시발년이다. 시발년으로 이 거리에 서 있다. 고모리는 이제 없다. 더는 그것에 관해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곳의 구덩이에 묻혀 죽은 소년에 관해 말하는 사람도 없다. 오래전의 일이다. 그러나 그대는 앨리시어가 걷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불시에 앨리시어의 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담배를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다가 펼쳤던 우산을 접다가 누군가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다가 연인의 팔에 다정하게 팔을 걸다가 비를 피하려고 차양 아래로 들어섰다가 방금 산 복권 한 장을 지갑에 넣다가 이제 막 지나가려는 버스를 향해 뛰다가 앨리시어의 채취를 맡을 것이다. 그대는 얼굴을 찡그린다. 불쾌해지는 것이다. 앨리시어는 이 불쾌함이 사랑스럽다. 그대의 무방비한 점막에 앨리시어는 달라붙는다. 앨리시어는 그렇게 하려고 존재한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대가 먹고 잠드는 이 거리에 이제 앨리시어도 있는 것이다. 그대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할까? 앨리시어라는 것은 잠시에 불과하다고 말할까? 앨리시어의 냄새, 앨리시어의 복장, 앨리시어의 궤적 모두 언제고 지나갈 것이라고 말할까?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고, 앨리시어도 그의 이야기도 결국은 다른 모든 것들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할까? 앨리시어도 그대처럼 이 거리 어딘가에서 꿈을 꾼다. 담요, 마분지들, 스티로폼 접시, 음식을 쌌던 종이 뭉치들, 언제든 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가벼운 것들이 모인 모퉁이에서 즉시 꿈으로 떨어지곤 한다. 고몰이라는 구덩이로 말이다. 소년이 있었다 라고 앨리시어는 말한다. 소년의 이름은 앨리스. 바닥에도 닿지 못하고 토끼굴 속을 빙글빙글 언제까지고 떨어지고 있는 앨리스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소년이 있었다 라고 앨리시어는 말한다. 소년의 이름은 앨리스. 야. 앨리시어는 그의 동생을 야라고 부른다. 그대에게 그 이름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다. 여태 노력했으나 그 이름은 여태 말할 수 없다. 차라리 이것이다. 앨리시어의 실패와 패배의 기록이다. 그대는 어디에 있나? 이제 그대의 차례가 되었다. 이것을 기록할 단 한 사람인 그대. 그대는 어디까지 왔나? 이것을 어디까지 들었나? 이것을 기록했나?
마침내 여기까지 기록했나. 엘리시어가 그대를 기다린다. 그대가 옳다.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그대가 옳다. 그대와 나의 이야기는 언제고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천천히 올 것이고 그대와 나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책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력하게 길들여지지 않게 부당한 모든 것에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대는 어디에 있나? 그대는 어디까지 왔나? 폭력 앞에서 인간은 어떤 사람이기보다는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지요. 이 책에서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씨발댐, 어머니의 그 상태가 씨발댐으로 오면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머물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꼭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내 이웃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폭력 앞에 모른 척하지 않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야만적인 앨리스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책 함께 읽기 19번째 시간 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